오늘도 찰리형 갈게.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젯밤 9시 반이죠.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 예측치가 8.7이었는데 8.7보다 0.2% 하향해서 8.5%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과 동시에 24,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비트코인 기준에서 사실상 이 수치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치보다 약간 미온적으로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제가 풀어서 이제 하반기 장세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방송은 큰 프레임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그래도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어저께 뭐 블룸버그 뭐 연합통신하고 같이 이제 관련돼 있는 경제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8.7%를 얘기했는데 8.7%보다 이제 하향해서 나왔고 다행히 올라갔었으면 지금 뭐 일부 구독자 분들 중에 숏을 치신 분들이 이제 그 중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분들 말대로 됐었으면 아마 지금의 장세를 못 봤겠죠. 어쨌건 그분들은 뭐 행운을 빌고 몇 개월 전에 비트코인 11,000달러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리플 코인도 400원대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폭락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어저께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표가 미온적으로 하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과가 딱 이래요. 주식시장도 아마 비등비등 할 텐데 뭐 힘이 이씨, 볼륨감이 이씨, 뭐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녹아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주말까지 이 장세가 이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 장세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추세가 강력한 상승장 랠리로 이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100%제 코인을 지금 장세에서 전량 매도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미국이 그러니까 경미한 경기 침체로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의미의 이 발언을 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연준 금리 인상 계속할 듯. 왜 금리 인상을 계속하냐? 만약에 경미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진짜 스트롱 리세션이 되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가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미하다는 의미는 리세션도 마일드하게 오고 리세션도 마일드하게 오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마일드하게 떨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연준도 마찬가지로 스탠스를 금리 인상에 관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발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중단이나 금리 인하는 내년께나 가야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 하반기엔 아마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건 뭐 마일드 리세션이란 어떤 뭐 이런 게 있고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진행되더라도 강력한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 우리 코인 시장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한테 역사상 단 한 번이 있는 포스로의 전환 이게 아마 가장 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텐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시우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망한다 뭐 말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다국적 크립토 VC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손을 대고 있죠. 근데 하다못해 미풀까지 여기 보면은 흥미롭게 셀시우스 자산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는 의미인지 제가 뭐 자세하게 이 칼럼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과연 셀시우스가 진짜 망할까요? 전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나 보이저도 마찬가지로 서클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100% 문제가 이제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 생각하고, 3어로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셀시우스도 리플 랩스하고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대망의 루나 같은 경우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친구가 만약에 기사 회생한다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코인 시장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글로벌 리스트라는 사람들 아니면 일부 정치인들이 가상자산을 그냥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이분 단독으로 그냥 제정했었을까요? 이분 단독으로 제정했었을까요? 어차피 큰 프레임상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어떤 큰 구조가 지구 전체를 둘러싸서 형성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은성수 이분이 금융위원장께서 그냥 이런 거를 단독으로 그냥 진행했었을까요? 사실 중간중간에 다 속임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중 농락을 위한. 여기에다 속고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 누굴 원망할 거야.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옛날에 저거 터져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가격 떨어졌을 때 그때 손절하고 나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격을 보면 얼마나 그럴까요? 누굴 원망할까요?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때가 이제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가 좀 급등했었을 때요. 마나코인 평단가 1,000원이었는데 3,000개 들고 6개월 버티고, 이때 이제 1,000원에 사신 분이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600원 밑에 500원대까지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6개월 버티고 1,200원에 파니까 7,000원 가던데요. 소름.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가 이분의 복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클도 마찬가지고 특정 코인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예전에 이제 루나 몇백 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파셔가지고 잘 되신 분도 있어요. 폭락하기 전에. 근데 그런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저는 제가 잘했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님의 복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코인 투자에서 안 되면 무조건 저 유튜브 찍으니까 제가 발언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 프레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겠죠. 근데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47만 명의 구독자 중에 저한테 실제로 득이 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유료회원 가입도 안 하고 후원도 안 받으니까 광고 시청이라도 해줘야지.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냥 사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런다고 저 이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냥 이런 기사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의 견해는 이렇구나. 그래서 내용만 쏙쏙 뽑아 먹는 놈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냥 시청을 하지 마세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여태까지 어떻게 생활했냐면, 제가 남 밑에 있을 때도 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랐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제가 시나리오를 가동해서 어떻게든 사람 갈궈서 내보내요. 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등치도 엄청 크지만 목소리도 크고. 근데 하여튼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밑에다가 구치한다 어쩌저쩌고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여태까지 유튜브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0명, 2,000명 막 이렇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오랫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타이완 전문가, 전쟁 나면 미국은 무기만 제공할 수도, 이런 헤드라인의 제목이 나왔는데, 오늘도 미국 정부에선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요 선에서 끝내지 않을까요? 요 선에서 전면전을 해서 미국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 아니, 저는 중국하고 미국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면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여기 대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졌다. 왜 여기 방문했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낸시 펠로시가 여기 방문했었을 때, 이게 미국 정부의 의도에 있어서 낸시 펠로시가 여기 방문한 거지, 낸시 펠로시의 단독 견해로 인해서 여기 방문했을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는 발언을 해. 그러면 그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금리가 인상될까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러시아 가스밸브 잠그자 집집마다 연 수백만 원 요금 폭탄. 제가 유로존이 심상치 않다. 그 큰 프레임의 흐름을 똑똑히 지켜봐라. SDR 통화 바스켓에서 과연 유로존이 어떤 위치에 처할까?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서 이것도 사실은 그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코인 방송에서 이런 걸 뭐하러 말하냐, 이제 이런 단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영국 내년 에너지 비용 2배 오를 수도, 1년에 가구당 내는 요금이 680만 원 달해. 에너지 요금 상한주기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러시아 의존도 높은 독일도 50% 이상 올려. 가구당 132만 원 이상 늘어날 전망.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핵발전소를 어느 순간에 다 아니다라고 해서 다 제거시켰었죠. 가동을 중단시켰었죠. 자, 그러면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금방 핵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지. 그러면 유로존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제가 말 안 해도 아마 이미 똑똑하신 분들은 짐작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가상자산 수용하고 제도권 수용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제 방송이 보시기에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거나 좀 약간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건 뭐 그렇다는 거죠. 쭉 계속 이제 인내력을 갖고 보시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 오후에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거 저런 거 뒤져가지고 개별적인 코인이나 뭐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방송은 좀 큰 프레임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